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케미컬 루팅 컨버스터라는 개념의 그 배치 순환식을 갖다가 수소를 제조하는 시스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연구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소화 사회에 대비해서 수소 제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수소 제조 기술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술 자체가 원천적으로 CO2를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것이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의 적극적인 대응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석탄 가스화의 연료가 석탄 외에도 다양한 그 연료들이 가능한데, 그런 연료 다변화와 청정 연료의 그 기술, 그다음 고효율 에너지 이용 기술로 이용되겠고, 앞으로 경제적인 미래 기술을 갖다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목표는 케미컬 루핑 하이드로젠 제너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일단 수소 냉가스 효율을 70%로 잡았는데, 보통 스팀 리포밍이 한 70%에서 75% 정도 되고, 대부분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타켓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생산 반응 전환율, 이때는 저희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50%인데, 실질적으로 타켓은 뭐 이거보다 더 낮아도 아니면 뭐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이제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전환율을 위한 매체 개발을 위해서 해결을 할 계획이고, 환원 반응 전환율은 90% 이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환원의 전환율이 적으면 여기서 나오는 그 연료를 갖다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타켓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낮아질 경우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케미컬 루핑 하이드로젠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유호정 박사님이 비슷한 개념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서 그 메탈이 들어오게 되면 메탈이 이 물과 만나가지고 분해돼서 메탈 옥사이드가 되고, 여기서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소와 그다음 물만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만 제거하면 우리가 고순도 100%의 수소를 갖다 만들 수 있을 거고, 산화는 메탈 옥사이드는 이제 리덕션으로 가가지고 해서 C가스, 뭐 CO하고 H2하고 반응해서 CO가 반응되게 되면 이제 CO2가 생길 거고, H2가 반응되면 H2.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탄이 반응되면 메탄하고 반응해가지고 CO2가 되어서, 여기서는 순수하게 CO2하고 물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갖다가 이제 응축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100% CO2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체에서 원천 분리해서 고농도 수소와 고농도 CO2를 갖다 만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소 분리 장치가 필요 없고, 별도의 CO2 분리 설비가 필요 없고, 이 자체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흡열 반응과 이제 분열 반응을 잘 조성해가지고 별도의 그 히터나 이런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유정 박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컨벤셔널한 그 메탄 스팀 리폼하고 저희 것하고 한번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일단 피드스탁에서 스팀 리폼을 거친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 시프트 리액터, 로우 템퍼러처 시프트 리액터 등을 주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PSA를 사용해가지고 고순도를 하게 되면은 한 10개 정도의 PSA 그 유니트가 설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스팀 리폼 해서 나오는 수소 농도가 75%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복잡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을 갖다가 저희들의 그 세퍼레이트 스팀 리포밍이라고 만약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반응기 2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가 간단하게 만약에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일단 공정이 단순하고 그 시프트 컨버전, 뭐 CO2 리무벌 이런 등의 공정이 필요 없고, 일단 사용하는 매체가 단일한 일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 컨벤셔널한 것은 적어도 3개 내지 4개 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핸들링 하거나, 그다음 그 자체의 기술 개발 뭐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 장점을 갖다가 이용할 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기존의 스팀 게이지 공정은 뭐 상당히 오래된 전에 사용됐기 때문에 기술이 좀 성숙되어 가지고 포화되어 있는데, 요 자체는 앞으로 그렇게 이제 막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뭐 조그마한 용량의 그 수소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간당 한 700루베 정도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용도뿐만 아니라 아주 산업용으로 뭐 몇만 톤을
제조하는 데에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하고 CO2가 분리에 의해서 된다는 거하고 보순도 수소를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일단은 그 매체 선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능성들을 환원량하고 수소량 이걸 실험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 장치를 갖다가 사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 회분식 수소 장치를 보게 되면 질소를 이동학 가스를 집어넣고 수소나 CO2 이렇게 MFC를 통해 가지고 반응기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매체로 산화시킬 때는 물이 이 반응기 안에 들어가서 냉각돼서 최종적으로 로타메터를 거쳐서 가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IR 히터를 통해 가지고 이 안이 이제 2cm 석영반에 의해서 반응을 되고 최종적으로 로타메터를 여기에서 냉각시키고 로타메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다른 쪽에 가스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니켈옥사이드 60%의 벤토나이트를 섞은 매체를 900도씨에서 수소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온도가 되겠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수소의 전환율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7분 10초 정도까지는 수소 거의 발생되지 않다가 아주 전형적인 브레이크스루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걸 갖다 물에 의해서 이제 환원을 시켜가지고 물에 수소의 농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때 이거 갖다가 물의 컨버전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보통 한 0.45 정도 %로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때 물의 그 양을 갖다가 1cc per minute로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럼 약 한 1.1L per minute 정도 되는데 그때 컨버전 한 0.7% 정도로 물이 수소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까 보면 7분 정도의 반응 시간이 소요됐는데 여기서는 거의 10시간 정도의 반응 시간이 소비돼가지고 완전히 그 산화가 됐습니다. 매체가. 그래서 반응 속도가 상당히 낮으니까 우리들이 본래 목표했던 한 50% 컨버전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제 수소 제조 공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와 벤토나이트 이건 이제 카이스트 선동열 박사, 김상도 박사 팀에서 이제 제조한 걸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수소 컨버전이 초기에 그러니까 아까 니켈 옥사이드는 달리 한 1분 정도가 되면서부터 이 수소 컨버전이 점점 감소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그 커브를 돌리면서 다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에서 이제 Fe2O3에서 Fe3O4, FeO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두 번째 그 산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Fe로 산화되는 환원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갖다 이제 저희들이 물을 통해 가지고 산화를 시키면서 수소를 발생을 시키는 커브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컨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목표했던 50% 이상에서부터 한 65% 정도 이상까지를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반 실험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교체 매체를 갖다 제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수소 농도가 한 2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분석기 자체가 1리터 per minute 이상으로 분석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스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질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발생되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실제 공조에서는 이제 물만 집어넣어가지고 100%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Fe2O3 벤토나이트에 대해서 수소 환원 및 생산 반복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실험을 해서도 여기 이건 아주 작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까 그 나타난 전형적인 커브를 보여주고 있고 수소도 계속해서 수소 환원과 생산이 지속적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켈 옥사이드와 아이언 옥사이드 벤토나이트를 40%를 섞은 그 환원제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니켈 옥사이드만 실험한 거고 아이언 옥사이드 실험한 거에 한 중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많이 그 수소 컨버전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 같은 이제 그래프를 환원을 시키고 이제 산화를 시킨 것하고 같이 이제 보여줬는데, 이때는 수소 컨버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50%를 목표로 했는데 한 25% 정도 했는데 약간의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까 니켈 옥사이드 예를 들어서 한 1%의 수소 컨버전, 물의 컨버전만 있어도 공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20% 이상의 컨버전을 보이기 때문에 공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단순히 수소 컨버전에 대해서만 보여줬는데, 매체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는 매체가 환원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환원을 했을 때 수소 컨버전이 이제 이루어질 거냐, 또 매체가 얼마만큼 산화되었을 때 물의 컨버전이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제 연속 유동층 반응 장치에서 매체를 갖다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켈 옥사이드에서 보면은 거의 매체가 90% 컨버전이 매체 환원이 될 때까지 수소 전환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환원에 대해서 니켈 옥사이드가 굉장히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꾸로 물을 갖다가 컨버전하는 데서는 초기에 거의 110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한 0.7%의 전환율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매체 환원율이 100%가 될 때까지 거의 이 값을 유지하는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물 컨버전이 낮다라는 단점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했던 아이언 옥사이드에서도 보면은 한 10% 정도 그 매체가 환원이 되면은 이 율이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 안에서 10%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업을 하면은 충분한 운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퍼센트를 좀 높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은 매체 순환을 가지고도 이 공력을 갖다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좀 뒤로 끄는 방법, 그 다음에 이호기에서 발생되는 나머지 수소를 갖다가 공정에 좀 이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에 환원을 시킨 걸 물로 산화시켰을 때 얘기인데, 상당히 높은 퍼센트까지 매체가 산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제수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니켈 옥사이드 Fe2O3에 벤토나이트를 섞었을 때 매체 환원율을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를 했을 때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니켈 옥사이드의 90%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별로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90% 컨버전 됐을 때 수소 전환율이 따져보면 한 15% 정도밖에 그 매체 환원율을 갖다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물 전환율에 따른 매체 전환율에 따라서 물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55%에서 한 60% 정도의 좋은 매체 이용률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시면은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90% 전환율을 갖는 그때 이제 매체 전환율을 보면 21.75%, 여기에서 대조해가지고 니켈 옥사이드는 한 91% 정도를 갖다 이제 매체를 사용할 수 있고, 니켈 Fe2O3가 45.72%, 니켈 알루미늄은 85%. 그래서 니켈만을 베이스로 한 개통자가 굉장히 높은데, 아이언하고 Fe2O3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환원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한다. 근데 반대로 물을 전환하는 저희들이 타켓에 50%를 저기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보면은 아이언 옥사이드가 53% 이상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갖다 낮추고 한 20%까지 낮춘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매체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니켈 베이스된 그 매체인 경우에는 컨버전이 거의 2.26%, 0.5% 낮은 상태인데, 근데 이 상태를 결과로 봐가지고 니켈 옥사이드로 환원을 빨리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환화시킨 데는 서로 이제 상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반응기를 갖다 3개 정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응이 빠른 쪽에 반응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제 이 트랜스포트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매체 환원을 갖다가
반응이 빠른 데서 진행을 시키고 사이클을 해서 룹을 거쳐서 매체 이제 산화를 갖다 통해서 수술 제조를 낮은 반응으로 이제 시키는 걸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매체를 이제 산화시키면은 실질적으로 뭐 반응이 컨버전이 조금만 되더라도 물은 재생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물을 갖다가 산화시키는 걸 갖다가 이 트랜스포트 리액터에다 시켜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구태여 반응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응축시켜가지고 순수한 수소를 제조해서 이 자체 많은 양을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 트랜스포트 리액터를 지금 이쪽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두 개 다 이동축을 쓰고 하나는 그냥 이동축만 쓰겠다라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옵션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반응 자체가 하나에 비해서 그 물에 의한 산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배치식으로 레디 상태로 놓고 물 산화를 갖다가 이제 반응기 몇 개 그 PSA의 개념으로 몇 개를 놓고 나머지 그 하나를 환원시키는 반응기를 써가지고 이것은 CE 타입은 아무래도 이제 니클옥사이드를 베이시스로 한 반응기를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결론을 해보면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는 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니클옥사이드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에 쭉 그 온도를 올리면서 언제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900도씨 수소에 대해서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이제 경제성이 항상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응을 갖다가 어디까지 해서부터 반응이 시작할지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300도씨부터 반응이 일어났고 한 97% 이상까지 이제 환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 옥사이드인 경우에서는 산화 환원의 그 반응 속도가 거의 이제 유사하게 일어났고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치 이상의 67% 전환율을 갖다 얻었습니다. 니클옥사이드 Fe2O3인 경우에는 뭐 이론량이 한 93.4%까지 환원이 됐고 물 전환율을 25%를 이제 얻었으며 현재 그 연구 결과에서는 아이온 옥사이드가 물 산화율에서 가장 좋았고 니클옥사이드가 이제 매체 환원 능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저희들하고 이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열을 상승시켜가지고 환원시킨 다음에 나중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워터 스플리팅 반응시키는 거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충 여러 가지 그 매체에 대해서 그 수소 생산량이 0.5에서 0.0025cc/g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타겟은 한 10cc 정도라고 저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험하는 저희들 매체하고 테스트에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소 발생량 자체로 이제 반응 속도는 빼고 193cc에서 100cc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비교할 상황은 아닌데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900도씨에서만 실험을 하는데 그 온도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낮추는 쪽에서 이제 실험을 수행할 거고 이제 수소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는데 이제 CO 가스를 실험하게 되면은 카본 디포지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응을 갖다 직접 반응 속도를 직접 비교하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는 뺐는데 앞으로 CO 가스와 그다음에 COH2 비율에 따라서 실제 석탄가스에 대한 그 반응 실험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중 반응이라고 해도 2인치짜리여가지고 프레셔 탭이나 그런 영향을 거의 실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동중 반응기와 매체 순환식 투탑 반응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